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 노후주택, 특히 공동주택 중에서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주택들을 많이 보유한 서울시 입장에서는요, 계속해서 재건축만을 진행할 수는 없거든요. 특히나 기존 용적률, 이미 지어진 용적률이 높은 단지들 경우에는 사실상 재건축이 불가능한 단지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런 단지들이 노후화는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가 좀 본격적으로 나선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나 이 서울형 리모델링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데 사실은 2016년도에 한번 진행을 했었죠. 진행을 했다가 이제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보겠다. 그래서 다음 달에 시범단지를 한번 모집을 해보겠다. 이 이야기거든요. 어떠한 과정인지 자세하게 화면 보면서 제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명칭이 서울형 리모델링입니다. 그래서 서울형 리모델링이 뭔데? 라고 또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는데요. 의외로 좀 간단합니다. 그냥 여기서 리모델링을 해서 중축 부분을 하면서 주차장이라든가 부대 복리시설 등을 이곳에 그 설치를 하면은 이러한 그 재원을 공공에서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뭐 주차장 공사비 당연히 이제 같이 이제 그 공유를 하는 거니까요. 부대복리시설 매입이라든가 상가 주축 공사비들을 공공에서 지원해 주는 대신에 이거를 주변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공유해라 이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시행을 해보겠다라는 것이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리모델링이 이루어짐으로써 그 아파트 단지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단지 옆에 있는 주변 지역까지도 좋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도대체 리모델링하고 재건축이 도대체 어떤 큰 차이를 보이길래 이렇게 서로 같은 단지 내에서도 양 조합원으로 갈려서 다툼이 벌어지고 하는 건지를 간단하게 한번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안전진단이라는 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고 이 안전진단을 거쳐야지만이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본격적으로는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것에 비해서 리모델링은 이 단계가 빠지거든요. 이 단계가 빠지면서 중간에 물론 안전진단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안전진단을 2번을 받아야 되는데 이 안전진단은 뭐냐면은 공사를 하기 위한 실질적인 그러니까 기술적인 안전진단에 해당되기 때문에 재건축에 포함된 안전진단과는 그 의미가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안전진단을 받고 정비구역 지정받기 위한 그 기간이 상당량 오래 걸리거든요. 이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데 이 과정이 생략되기 때문에 재건축 대비 사업 기간이 상당히 단축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즉 조합원들이 새 아파트로 전환시켜서 새 아파트로 입주할 수 있는 시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리모델링이 사업의 효율성에서는 조금 더 높을 수도 있겠지만 단지 차이가 나는 건 이거죠. 재건축은 전부 다 철거를 하고 새로 지으면서 그 일반 분양분이 조금 많다 보니까 조합원들의 사업 수익성이 높아지는 거고 리모델링은 일반 분양분이 상당히 한정돼 있습니다. 일반 분양분이 상당히 한정돼 있다는 거. 왜냐하면 14층 이하는 2개 층만 증축을 할 수 있고 15층 이하부터 15층이 넘어가야 이제 3개 층을 증축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증축한 부분이 과연 조합원들한테 어떠한 이득을 가져줄까를 따져봤을 때 재건축이 훨씬 효과가 높다 보니까 재건축을 많이 선호를 하는데 앞으로 이렇게 공공에서 리모델링을 본격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 지원하는 양이 좀 많아지고 조금 지원하는 재원이 좀 많아진다라면 아무래도 리모델링도 활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나눴더라고요. 사업 유형을 나눠서 수선형 리모델링, 전면 교체형 리모델링이라고 있는데 어떤 개념 생각하시면 되냐면 막 복잡합니다. 4가지가 되게 복잡한데 그냥 간단하게 전면 교체형 중에서 세대수 증가하는 것이 재건축을 대안하는 사업의 대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단순하게 그냥 수선형 리모델링은 뭐냐면 현재 세대수 증가 없이 그냥 그 모습 그대로 하면서 어떠한 것들만 조금 그러니까 내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량한다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리모델링에서도 세대수 증가를 할 수 있는 이런 리모델링 지역이 조금 더 각광을 주목을 받지 않고 관심을 받지 않을까 싶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향후 절차는 이렇습니다. 4월 2일부터 다음 달이죠. 다음 달 4월 2일부터 6일까지 시범단지를 모집을 하겠다고 합니다. 모집을 하면서 신청 대상은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아파트 중에서 리모델링 조합이 결성된 아파트가 해당된다. 즉 현재 리모델링 조합이 결성이 안 된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시범단지 신청할 수 없다라는 거 유념해 보시고요. 그래서 한 총 3단계로 나눠서 진행을 합니다. 3단계로 나눠서 제일 먼저 이제 전문가와 현장 방문을 통해서 리모델링에 대한 방향과 범위를 이제 첫 번째 컨설팅을 해줄 거고요. 시범단지 선정이 되면 자 이제 2단계로서 단지별 리모델링 기본 계획 및 사업 타당성을 이제 분석을 하겠죠.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날 수 있을 것인지. 또 3단계로 조합 설립 후 이제 1차 안전진단 비용까지 지원해주는 이런 절차를 거치겠다라는 것인데. 시범단지가 아무래도 선정이 돼서 실질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기 시작하면은 더욱더 관심도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기존 용적률이 200% 이상의 용적률을 확보를 하고 있으면서 15층 이상에 해당되는 단지들, 또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단지들의 소유자분들은 이번 그 시범단지 모집을 통한 서울시의 본격적인 리모델링 사업 지원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는 것이 낫고요. 아직 투자자들이 리모델링을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리모델링이 될 거라는 전제하에 투자 시장으로서 참여를 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불확실성이 조금 많이 있으니까요. 이런 제도 자체를 조금 더 살펴보면서 분류해내는 이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